대한양대학교 한국의 하버드라고 하죠. 좀 일찍 만났으면 18연승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 몸이 강철 몸이 됐겠죠.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창 해설위원의 팬분이 오늘도 커피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사시는 그 보영 팬이라고요. 항상 이렇게 현역 때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은퇴 후에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팬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에? 최근에 클래식 중계 때 배트 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 애봉이 머리 스타일이랑 네일 아트도 10개 구단 다 하셨던데.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팬들을 위해. 네. 야,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큰일 났어요 저 이제. 클라 파워. 이거 몰라요? 저희가 타 채널 홍보는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만 홍보해야 될 채널이 생겼습니다. 심창 의원이 드디어 개인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하면 진짜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편집 안 하면 나 방송 남매는 왜? 방송 나면 내가 해줄게. 개인 유튜브 토요일은 창과 함께. 일단 토토창이고요. 스포츠 도박하는 채널인가요? 그걸 맞춰서 기부를 하는 콘텐츠. 스포츠 뭐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매니저 따라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좀 있고. 오늘 게스트를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LG 트윈스 코치로 계셨던 김현우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스토킹 구독자 그리고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코치입니다. 심수창 위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유명한 스토킹에 나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 11월에 이제 LG 구단하고 이제 나와서 유소년 야구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 홍보는 완전 맛집이거든요. 아카데미 이름이 뭔가요? 김현우의 몸 편한 야구. 몸 편하냐고요? 네, 제가 몸 편한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트레이닝도 했었고 투수로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던지면 선수들이 부상도 없이 오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몸 편한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랑 학부모님도 관심 많이 가겠는데. 최고죠. 위치는 마지막에 총검수를 가르쳐주네요. 그만 좀 하세요. 저 총검수 안 가르쳐줘요. 스토킹에 그러면 어떻게 또 출연하시게 되신 건가요? 스토킹은 뭐 평소에 이제 그 유명하게 이게 회자되고 있어서 진짜요? 관심도 있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심수창 위원이 이제 제가 LG 있을 때 같이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근우 코치를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근우 코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인사하는 와중에 이제 저하고 연락돼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저도 관심 있고 이래서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또 섭외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한양 유니버시티라고 대한양대학교 한국의 하버드라고 하죠. 대선배님이 피디님도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남들은 인정 안 하고 한양대 동문들만. 왜냐면 코칭 시절에 구대성, 정민태, 뭐 김동수 코치님, 또 김현우 코치님, 박찬호 뭐 다 있었으니까. 코치님이 얘기하시니까 신뢰감이 쫙 오네요. 당연하죠. 저희 심창 해설위원이 워낙 예능인이셔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새 한 절반 정도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해설위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말씀도 잘하시고 감각도 뛰어나시고 인물도 좋고 심창 해설위원 선수 때 어떤 선수를 잘생겼죠. 그게 단가요? 근데 잘생긴 거는 이제 우리 입단할 때부터 좀 유명했잖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저는 LG 와서 처음 만났어요. LG 와서 처음 만났는데 딴 팀에서 있을 때 삼성에 있을 때 제가 심수창 그 선수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질 있고 잘 던지는 선수인데 게임의 어떤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그 고비를 잘 못 넘더라고. 그거 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괜찮았고. 그럼 김현우 코치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은 18연패가 아니라 18연승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18연승을 뭐 또 할 수 있지만 저희 몸이 강철 몸이 됐겠죠. 심창 해설위원한테 그 코치님은 어떤 선배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학교 진짜 대선배님이고 이제 LG에 처음 딱 갔을 때 뭐 코치님하고 1년밖에 해보진 않았지만 야구를 굉장히 많이 아신다고
딱 느꼈어요. 일단 뭐 트레이닝은 둘째치고 투구 폼도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이렇게 조언들 딱 해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정우영 선수 있잖아요. 네. 거의 저는 김현 코치님이 정우영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호영 선수는 원래 들어와서 잘했었고, 그냥 제가 진짜 옆에서 시즌 내내 우영이 데리고 외야에서 계속 밸런스 연습시키고 하체 연습시키고 다 해줬어요 진짜. 그때 최일은 코치님께서 정우영 선수의 하체를 조금 부탁한다고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고졸 신인으로 약하니까 조금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규 선수들 피자들 연습이 끝나면 우영이를 따로 불러서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고 밸런스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 뒤에 조금 정우영이가 조금 올라오니까 말 안 듣던데 그래서 우영아 보고 있니? 언제까지 이게 아니다. 언제 사람 모른다. 삼성 시절부터 지옥의 트레이닝으로 유명했다라고 저희가 조사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요? 별명을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이제 투수 코치를 하다가 2군에 가서 2군 투수 코치를 하게 됐어요. 1군에 불펜 2년 하다가. 근데 이제 2군에 그때 당시 트레이닝 코치가 따로 없을 때 제가 투수 코치로서 선수들 러닝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량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완전 이제 없던 선수에서 그래도 김현욱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훈련만이 살 길이라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갖고 있던 거라서 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좀 전파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훈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코치님 현역 때 스케줄 한번 딱 읊어주십시오. 만약에 퍼센테이지는 지금이 만약에 한 30%다. 우리하고 한 100% 하면 한 3배 정도 차이는 나겠네요. 그러면 훈련 스케줄이 보통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캠프가 이제 예전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인데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산책을 하면 6시 반에? 예, 한 15분, 20분짜리 그 공원을 한 바퀴 쫙 돌고 그건 와서 그냥 걷는 건가요? 예, 그때는 걸어요. 하면서 이제 잠이 들 깬 얼굴로 전부 다 걷다가 근데 밥을 먹자마자 이제 빨리 올라가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제주도 훈련이 생각나는데 마무리 캠프 갔을 때 특타조가 이제 버스를 타고 8시 반에 출발을 할 때 네. 피차들은 같이 내려옵니다. 야수 특타조하고. 그러면은 가방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가방을 버스에다 싣습니다. 네. 제주도 오라구장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걸 뛰어갑니다. 아침에. 아침에 피차들이 도착해서 물을 한 잔 간단하게 먹고 가방은 이미 저 드가웃에 다 가 있고 피차들이 순서대로 도착하잖아요. 폴대 폴이라 그러죠. 애들 왕복 달리기 그죠? 시무연도 뛰고요. 저기 라이트 폴에서 폴대까지가 이제 보통 한 130m 정도 되죠. 보통. 그럼 찝고 오는 거 그럼 왕복 10번을 합니다. 아침에. 네. 2.6km. 요거를 갖다 왕복 10번을 하면 오밍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게 워밍업이에요? 아 그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오전에 이제 팀플레이가 들어가잖아. 수비. 아직 오전 안 끝났네요. 아직 이제 시작인데. 그게 끝날 쯤 될 때가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돼요, 보통. 그때부터 이제 방망이 세팅을 딱 할 때 피차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그냥 피칭조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먹고 피칭 하는 사람들 쭉 하잖아요. 돌면서 끝나면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2층에 복도가 있었거든. 네.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복근 운동을 한 1000개 좀 합니다. 1000개요? 윗몸 일으키기를요? 네.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고 복근 운동. 아 복근 운동 여러 가지를? 그렇죠. 세코스 하죠. 보통 뭐 한 종목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니까. 아니 그럼 복근 1000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퇴근인가요? 이제 시작인 거죠. 완전.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복근 운동 끝나고 이러면은 시간이 한 2시에서 2시 한 몇 분쯤 되려나? 그러면 이제 피처들이 이제 가방을 들고 네. 옆에 운동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아메리칸 펑크라고 그러죠. 알죠? 계속 뛰면서 공 맞는 거예요. 공을 갖다가 요 끝에서 절로 이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인당으로 치도 한 50개 이상은 받지 보통. 와 투수들이 그 훈련을 했어요? 그거 아메리칸 펑크라고 많이 제법 봐요. 예전에는 많이 했던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기 끝나면 물 한 잔 먹고 육상 트랙으로 가죠. 이제 메인 런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400m 트랙을 한 15분 정도 뜁니다. 한 바퀴 들어오는데 1분 15초 안에 들어오게 해요. 한 바퀴 뛰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 뛰고 쉬고 들어오면 통과. 그러면은 그거를 15번을 뛰어야지 러닝이 끝나는 거예요. 아 투수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원래? 원래 예전에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많이 했어요. 해요. 진짜 그래서 많이 요거 끝나고 나면은 가방을 다시 버스에 싣고 다시 뛰어갑니다. 와. 이러면은 이제 정규 연습이 끝이고. 그때 그럼 그 당시 감독님이 무슨 감독님이지? 아 이제야 다 이해가. 그때 당시에 쌍방울 멤버들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됐고 전력이 약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감독님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간에 이걸로 해서 팀이 강해졌고 뒤에 이제 감독님이 논란은 좀 많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팀을 강하게 만드신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LG 저 마지막 해 갔을 때도 복근 운동 꼬박꼬박 거의 한 근데 그래도 한 이제 3, 복근의 400개씩은 질과 하고 양이 같은데.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는 네. 양으로 조졌고 제가 이제 우리 LG 선수들한테 복근 운동 시킬 때는 딱 진짜 정해난 그대로 갔죠. 포맷대로. 그래도 하루에 한 300개는 한 것 같은데. 300개, 30개씩 하면서 무슨 300개를 하니? 300개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서. 아니 심창 해설위원은 그 코치님으로 계실 때 뭐 이렇게 운동 시키거나 이러면 열심히 했었나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코치로 이제 LG에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됐는데 삼성과 LG의 팀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다르게 느끼셨나요? 아 궁금하다. 일단은 이제 서울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지만은 대도시이긴 하지만은 서울과 다른 지방이라는 거,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팀 분위기라 하는 거는 LG는 원래 서울 팀 그 밝은 그다음에 서울의 어떤 조금 세련. 그렇지 조금 그런 맛이 있다면 삼성이 후졌다는 게 아니라 삼성 특유는 정말 이렇게 막 파고드는 분위기면 열심히 해가 막 파고들면 서울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LG에는 멋부리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죠. 유준 감독하고 처음에 왔을 때 해는 애들이 생각보다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밖에서 볼 때 LG는 까불고 놀고 그다음에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와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야구에 대해서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뭐 아래 위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갖다가 예전부터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야구는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코치님으로 지도자 생활만 15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그러니까요. 봐왔겠어요. 어떠세요? 이제 오프닝 토크 마무리 됐는데 처음에 녹화 전에 이제 이거 긴장된다 하셨잖아요. 긴장 많이 풀리셨죠 이게? 조금 전에 카메라가 의식이 안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스토킹 보신 적 있다고 하니까 그 독한 프로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독한 프로필 이렇게 상세를 안 보고 그냥 인터뷰 말고 선수들 나와서 토크하는 것만 봤는 것 같아요. 독한 프로필이라고 제가 이제 쭈루루루 김현욱 코치님의 그 일대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김현욱, 1970년 7월 6일생, 올해 나이 52살 맞습니까? 아니 만으로 심 하나요. 어렸던 형편 속에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간 김현욱. 회비 독촉에 시달렸고 야구부 식사당번 때 고깃국도 내놓을 수 없었지만 꿋꿋하게 훈련을 이어간 그는 대구중 경북고를 거쳐 한양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한양대에선 정민태, 구대성 등 출중한 선배와 동기들이 있었고 좌대성, 우민태 속에 생존하기 위해 언더투수를 전향. 1993년 2차 3라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단 동기 양준혁과 박충식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데뷔 시즌 단 6경기 등판에 그쳤고 그 후 2년이나 1군 무대에 서지 못한 채 95년 5월 트레이드로 쌍방울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그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습니다. 쌍방울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며 환골탈태한 김현욱. 1996년 49경기에 나서서 4승 1패 2.63 쌍방울 마운드의 키플레이어로 등극했고요. 1997년엔 9원승으로만 20승을 거두며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투수 3과당에 올랐지만 다승왕,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이며 골든글러브도 시즌 MVP 모두 수상 실패합니다. 논란에 굴하지 않은 그는 98년에도 13승을 수확, 철벽 개투로서의 활약을 이어갑니다. 이듬해 쌍방울의 재정난으로 삼성에 트레이드된 김현욱은 4년 만에 친정복귀, 필승조로 맹활약하며 2002년엔 삼성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는데요. 고질적인 허리 부상, 무릎 부상 속에서도 착실히 마운드를 지킨 그에게 찾아온 불은 FA를 앞두고 2004년 팔꿈치 부상을 당하며 재활이 아닌 은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든 그라운드에 작별을 고하게 됐었던 김현욱 코치. 메이저리그에서도 전무후무한 구원 20승을 거둔 불펜 투수의 신화.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은 가슴 따뜻한 야구인 김현욱 코치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다 알지? 어떠세요? 독한 프로필은 마음에 드시나요? 뭐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독한 프로필 끝나면 항상 여쭤보는 게 어떻게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걸 항상 여쭤보거든요. 학교 야구부가 창단이 돼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키 큰 애들 위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야구를 할 건지를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 오라 하더라고. 그때 아버지가 운동을 좀 좋아하실 텐데 아버지 야구부가 창단이 됐는데 야구부 내보고 키 크다고 뽑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라요. 그럼 아버지가 혁대하고 가방 사오래요.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갔으면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야구를 그때 모를 때요. 야구에 대한 건 전혀 모를 때고 좋아하지도 않을 때고 그냥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조기 축구도 가고 아빠 따라서 아침에 뭐 운동도 가고 이럴 정도였는데 키 크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시작 봄. 처음부터 그럼 투수를 하셨었나요? 원래 내야수였고요. 아. 원래 내야수였고 이제 집 문제로 해가지고 대구로 이제 전학을 왔는데 1루수, 3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감독님 찾아가서 투수하겠다고. 왜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말인데 체중이 제가 그때 당시 키가 지금 키하고 똑같은데 체중이 62kg? 엄청 말랐네. 뼈밖에 없었으니 그때는 제가 조금 몸이 왜소할 때인데 힘이 없으니까 방망이를 들면 그때 당시 이스톤 바다라고 그 이제 처음 나온 알루미늄 바다 33인치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 바다를 들었는데 야가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돌리면 내야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62kg면은 무거워서 스윙도 안 되고 운동신경도 없었나 봐.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고 감독 찾아가서 투수하겠다고. 야구하면서 공은 좀 던질 줄 아니까 투수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키가 크니까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바 투수로 시작했어요. 투수를 고3 때 그럼 처음 네, 시작했어요? 고3 때 처음 겨울 방학 2학년 말에 12월 달부터 이제 혼자서 셋도 피칭하면서 이제 독학으로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는 또 투수 코치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이제 우리 저 심 의원이 말한 하버드라는 그 야구의 하버드라는 한양대학교를 가기가 제 실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게요. 고3 때 투수 네. 그리고 공도 굉장히 느려가지고 한 120km 나왔을라나? 진짜요? 네, 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이제 4번 타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구를 잘했어. 그 친구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딸려간다 그러잖아. 꼽살이 껴서. 그래서 한양대학교 진학을 하게 돼요.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갈래?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했으니까 저 서울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했으니까. 와 진짜 옛날 속삭이다. 아니 진짜. 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서울에 자리가 이거 있는데 갈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다 말렸어요. 가면은 1년 만에 잘릴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야구 못하는 애들 빨리빨리 정리를 할 때거든. 입학을 하는 15명, 20명씩 해놔놓고 오면은 안 되는 애들 빨리 정리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근데 목표는 서울이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울로 진학을 결정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집에다가 엄마한테 하고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결정을 다 존중해 주셨으니까 알았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독한 프로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지셨었나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회비가 그때 초등학교 당시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초등학교 당시에 10,000원인데 이제 10,000원 내기 어려웠죠. 뭐 한 번씩 저희 엄마랑 뭐 누워서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지만 운동화만 신발 이렇게 빵꾸 난 거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지. 운동화 빵꾸 이만큼 났어. 근데 그때도 신발 사기 어려서 신발이 4,000원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지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프로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똑같잖아. 그래갖고 뭐 회비 독촉에 식사당번 때 고깃국을 못 만들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돌아가면서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돌아오거든, 식사당번이.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에 쇠고기, 쇠고기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중해서 소고기를 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떼기에는 이제 집이 돈이 없는 거지.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줬죠. 고기 안 넣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나가 보면은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거지. 어떻게 보면 딴 집에는 다 고깃국을 해주는데 우리 집 당번 때는 된장국밖에 없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때는 저희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게 된장국 맛있게 먹으니까 전 된장 먹고 이만 컸어요. 맛있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어서 어머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막 뭐 글러브 사고 막 들어가는 돈들도 되게 부담이셨겠는데요.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얻어서 쓰니까 글러브 스파이크를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스파이크는 저희 학교 후배 아버님이 삼성 라이온즈 버스 기사하셨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선수 지금도 그러지만은 왜 선수들 쓰고 남은 스파이크 같은 게 이게 좀 못아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 줬거든.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그때 쓰고 남은 스파이크를 이만큼 못 오면 거기서 골루치 골라가지고 자기 발 문수 맞는 거 다 이렇게 심고 그렇게 했죠. 글러브는요? 그럼 선배들 써가지고 내 남은 거 여기 집어 갖고 쓰고. 그러니까 꼬매가지고. 요 그 구두 수선점 가고 그때는 글러브를 꾸미는 공장이 없을 때거든. 글러브 하나가 보통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27,000원, 중학교 때도 한 4, 5만 원 하면 샀을 텐데 글러브를 못 샀어요. 진짜 어렵게 야구했네요. 잘 컸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은 최고죠.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야구 실력은 어느 정도셨나요?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팀에 필요한 선수 정도. 그냥 제가 포지션을 안 해본 포지션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포수도 해봤고요. 시합에 정식 시합에 포수도 뛰어봤고. 진짜요? 네. 그다음에 내야수 포지션 다 해봤고. 원래 뭐 다 선별로 해봤고. 다 보셨다니까. 네. 외야도 나가서 시합했던 것 같고 투수했으니까 고3 때는. 그 포지션을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야구를 잘하는 특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팀이 빵꾸 나는 데를 메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야구 명문 그 경북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또 제가 삼루수였는데 중학교 때는. 근데 좋게 보셨는지 저를 갖다가 이제 삼루수 요원으로 뽑아서 이제 경고로 가게 됐어요. 원래는 대구 상구 쪽에 먼저 도장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하고 같이 갈 애들이 경고를 못 간다고 해가지고 경고를 틀고 경고에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 나하고 같은 포지션에 아까 한양대 나를 데리고 가준 친구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튕기는 거지. 내보다 훨씬 잘했으니까.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80kg야. 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몸이 이만하네. 김현우 코치께서는 62kg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차이가 좀 나. 가가 건드리면 죽 떨어질 정도 약했는데 그래서 스치면 넘어지고. 예, 포지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 그래서 내야수 여러 포지션 그다음에 포수가 빵꾸 나니까 이거 연습해봐 이래가 포수로 1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야간 연습 후에 집에 왔을 때 곰국 끓여두고 그 아들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고 울었다라는 이야기 저희 정보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거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와 저희 스토킹은 뭐 대단하다. 저기 그래서 제가 그냥 오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거를 내가 얘기한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지? 다 찾아냅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야구가 너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느는 게 표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 터벅터벅 왔는데 방에 밥상을 요래줘 조그만한 거에다 공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면서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내 앞에. 이제 내 거 먹는 거 본다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유 울컥하네. 저도 울컥하네.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산 것 같아. 대학 시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들 많았다고. 학교 들어왔을 때 이제 구대성이가 친구로 이제 학교 대전고등학교 마치고 완전 이제 대우 받으면서 들어온 친구죠. 학교 오면은 이제 감독님 코치님이 우리 대성이 뭐 이런 거 감독님 제 이름을 몰라요. 키 큰 애 오라 그래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이제 야구 대성이가 잘했고 한 해 위에는 정민태 선수가 그때 한 해 위에 선배였고 두 개 위에 이제 김동수 지금 LG 수석 코치님께서 그 당시에 4학년이셨고 멤버 봐. 진짜 좋네. 그러면은 그 한양대 유명한 전통 중에 심창희 해설위원이 세상에 폭로했던 게 김밥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코치님 때도 했었나요? 당연하죠. 진짜요? 그 옛날 김밥을요
아침에 이제 6시 정도 되면 일어나 싸야 돼요. 7시 정도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김밥 싸는 날은 1시간 이상에 가는 거리를 가서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1학년들이 아침에 저희 이제 학교 전통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명이 동기들을 싹 깨워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를 싹 해요. 새벽 6시에. 요걸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 식사 준비할 때 바깥에 말고 아주머니들 주무시는 그 방 안에, 숙소 안에다가 그 김밥 재료하고를 쌓아놔요. 김이 한 150장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4명 정도가 아침에 싸요. 김밥 쌀 때 뭐 싫어하는 선배 있거나 그러면 막 이상하게 싼 거 주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없어요. 그건 저다가 맞아 죽으니까. 저분은 자기 털도 넣고 이런다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긁다가 그러면 대학 때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야구를 조금 잘하게 되신 건가요? 1, 2학년 때는 빨래, 그다음에 뭐 매 맞는 거, 공 줍는 거 이거 말고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야구는 거의 안 하셨어요? 1, 2학년 때는 저 여름 방학 때 집에 오면 빨래하고 휴지 싸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가면 올라가면 해야 되니까. 그러면 3, 4학년 이후에 투수로서 조금 성장하신 건가요? 대학교 2학년 마칠 때쯤 돼 가서 이제 언더로 바꾸죠. 원래 오바투수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코치님께서 짧게 딱 권유를 하세요. 야, 너 팔 내리면 어때? 요거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며칠 고민하다가 살려면은 팔을 내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무도 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저녁에 매일 내려가서 쇄도를 갖다가 이제 언더로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면 훈련하러 가면 감독님이 야, 키 큰 애 와서 공 던지라 그래. 그러면 올라가서 오바로 배팅볼 던져주고 저녁에 내려오면 혼자서 밑에서 망으로 밑으로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언더 투수는. 그러다가 언더를 바꾸고 나서 이제 고학년 되면서 시합 나가면서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말쯤 됐을 때 마지막 대회 앞두고 내가 연습을 시작했으니까 캐치볼을 갖다가 외야에서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걸 갖다가 감독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야, 쟤는 왜 밑으로 던져?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요즘 연습 저렇게 하나 봐요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걔는 이제 치료실이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그때는 많이 없으실 때니까 나한테. 그래서 2학년 마지막 추계대회 마지막 시합을 선발로 한번 뛰어요. 경희대랑 시합할 때는 경희대. 그래서 몇 이닝을 던져봤어요. 3학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나갔어요. 한 3승인가 4승인가를 했죠. 재경기 결승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구대성 선수가 그 전날 완투를 하는 바람에 결승전인데 재경기가 돼버렸어. 비겼어요. 10연전까지 갔는데 승부가 안 나는 바람에 재경기가 돼요. 그 다음날 결승전 다시 하게 됐는데 투수가 없잖아. 그럼 내보고 나가라 걔가 선발로 먼저 던진 적도 있고.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구대성이가 그 뒤에 또 나와서 또 던졌어. 뭐 대학 3학년 때는 좀 던졌고요. 몇 게임 던져가지고 이제 4학년이 이제 되면은 지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럴 때 그 삼성에 스카우트 하신 분이 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 한번 보자 이렇게 됐어. 이제 4학년이 딱 됐는데 4학년 첫 게임에 던지면서 동아대랑가 게임을 했었는데 한 게임 던지고 어깨가 여기 로테이트 커프가 끊어져 버려요. 너무 아픈 거 참고 던졌는데 그 연습 때부터 아팠거든. 그날 진통제를 갖다가 한 열알은 더 먹은 것 같아. 시합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 정보도 없을 테니까 팔 아프니까는 약을 이만큼 해라고 진짜 그렇게 때려 넣었는데도 아파가 못 던지겠더라고.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병원 가서 여기 끊어졌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여름까지 쉬었어요. 첫 게임 던지고 대학교 4학년인데 봄 춘계 던지고 여름 지날 때까지 아무도 던지도 못하고 쉬었어요. 그때 불안하셨겠어요. 그 불안은 나으려고 이제 뭐 해본 게 많아요. 그때 당시 이제 진해가 좋다 그래가지고 진해요? 네, 국산 진해를 갖다가 고아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진해. 나 진해 먹으면서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진해 안 드셔보셨죠? 진해 요만큼이 그때 당시 20만 원 했어요. 애기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저희 집에다가 엄마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부탁을 좀 해가지고 이제 20만 원 받아갖고 요만큼을 샀어. 명주 집에서 이게 허리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 먹는다 하길래 나도 해도 이래가지고 이만큼이야. PT병에 요 딱 절반. 그냥 한 컵씩 먹는 거 요만한 우리 종이컵에 한 컵씩을 먹는데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요만큼을 딱 넣잖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안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냄새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하여튼 들어갔다 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맞고 이제 약이니까 이걸 다 뱉어낼 수는 없잖아.
비싼 건데. 그럼요. 한 컵에 얼마야 단가가. 그거를 갖다가 진해를 갖다 그걸 담 결론은 진해 때문에 나사는지 하여튼 여름부터 던져요. 진해는 풀어요? 다음에 드시지 마세요 일단. 삼성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얼마나 받으셨었나요? 2,500만 원이요. 2차 3번. 그 당시 2,500. 2차 1번이 5천만 원 받았어요. 저희 이종범 그 해설위원 있잖아요. 이종범 해설위원이 해태 1차 지명을 받았는데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억이 넘는 선수가 그 해에 4명인가 있었는데 그게 다 특급 투수들. 구대성, 이상훈, 이상훈 선배. 저 누구야? 김홍집. 태평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 김경한. 부모님께서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셨죠. 기대는 사실 안 했고요. 그만큼 지명받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근데 2차 3번에 또 지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참 너무 이제 기뻐하셨지. 뿌듯하셨겠네요. 그때까지도 이제 저희는 조금 이런 바닥 인생이라, 계약금 요긴하게 잘 썼고. 뭐 하셨어요, 계약금? 저는 모르죠. 부모님 다들. 저는 모르죠. 그때 100만 원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100만 원이요? 그래서 제일 큰 돈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평생 제일 큰 돈 만져도 받았습니다. 이때도 입단 동기 진짜 만만치 않았네요. 양준혁 말씀해주신 대로 양준혁 해설위원, 박충식 선수 있고 프로 유니폼을 그렇게 입게 됐는데 첫 해에는 6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하셨다고. 감사한 일이고 6게임 나간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허리가 이제 항상 고질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다친 허리로 해서 고생을 좀 할 때인데 2군에서 제가 조금 성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1군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좋을 때라서 짬짬이 이렇게 선발이 빌 때 자리가 엔트리 하나 비면 올라가고 이래가 6게임 뛴 거라서 뭐 만족을 못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그 해에 또 박충식이라는 저희 또 입단 동기가 같은 사이드였는데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거는 뭐 알고 있었으니까. 그해 14승에 2.54 박충식 선수 그럼요. 기록을 했는데 워낙 잘 던졌고요. 그때 누구 있었어요? 투수진이요? 그때는 김상엽, 성준, 93년도니까 이태일, 김태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저한테 올만한 자리는 없었어요. 2군에서는 잘해도. 옆에서 그래도 박충식 선수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딱 던지는 게 일단 저하고는 달랐어요. 저보다 월등했고 기술도 좋고 체력이 약한 친구인데 굉장히 감각도 좋고 그러니까 그 선수에 대한 뭐 시기나 안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보다는 저 위의 선수다고 생각을 했고 와 잘 던진다 동기지만 정말 와 폼도 예쁘다 좋다 뭐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데뷔 시즌 6경기 이후에 2년이나 마운드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선수로까지 전환이 되셨었나요? 호주에 이제 그때 삼성이 전주훈련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따라가게 되죠. 이제 제가 2군에서는 제일 잘했으니까 따라갔는데 전주훈련 한 일주일 돌아오기 일주일 10일 놔두고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동료들 들어오고 트레이너 불렀는데 일단 쉬자. 그냥 쉬갖고 겨우겨우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 돼갖고 조기 귀국을 하게 돼요. 아파서. 김상엽 선수랑 저랑 허리 아프다고 조기 귀국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죠. CT를 그때 다 찍었는데 김상엽 선수한테 나온 진단은 디스크 정세가 있으니까 재활하고 이러면 낫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한테는 야구를 그만둬라. 이런 진단이 났어요. 이 허리는 야구 못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단 나오고 이제 숙소에서 구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짐을 빼라더라고요. 숙소에서 자 집에 가서 치료를 다 하면 낫으면 받아줄게 하고 이제 신고 선수로 딱 떨주고 1년을 집에 가서 쉬게 되죠. 수술을 하면은 야구가 끝난다는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예요. 수술을 하면은 운동선수로서는 끝이다는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처음 알아봤던 게 민간요법. 민간요법도 진짜 그 불법 있는 데도 가봤고요. 불법이라 하는 게 저거 이제 허가 안 된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침 넣는 데 있잖아요. 그냥 뭐 생살에다 넣어가지고 뜯는 데도 가봤고 생뜸도 떠봤고요. 생뜸 떠보셨어요? 생뜸이 뭐예요? 허스키스 하는 초콜릿 이렇게 세문한 거 알죠? 네. 그렇게 생기는 뜸을 만들어요. 쑥을. 그렇게 해놓고 살에다 그냥 얹어요.
그럼 화상 입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다 들어가라고. 그거를 허리에다 3개를 놔둬놓고 살 탈 때까지 놔둬요. 그러면은 살이 진물이 나가 뼈가 나올 때까지 태워요. 그 한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한의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경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로 이 불구가 안 된 게 다행인데 땡뜸 뜰 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아니 결국 말씀하신 대로 수술까지 가시게 됐었잖아요. 이제 수술을 원래는 하려고 안 했어요. 수술을 하려고 안 했는데 이제 지방에 이제 마산에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댁에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을 텐데 숙모가 어느 날 이렇게 오시더만은 용환 스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성인으로서 그걸 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나서야 되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주소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갔더만은 이제 건강원 그 왜 흑염소 다리 주고 이렇게 약초 팔고 있는데 건강원이더라고. 건강원 대표님이 조금 있으면 스님이 오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래 스님이 진짜 딱 도착을 하는데 각거렌즈 타고 여기에 백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가 유명한 사람들 다 고쳤다고 나를 보더만은 몇월 며칠 날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스님이 그나마 니는 사는 게 다행이다. 돌아가라. 허리를 딱 이러더만 봐봐라 여기 귀신이 이만큼 있지 않는가. 낳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낳고 싶다고. 다리가 요것밖에 안 올라갔었거든. 허리가 내가 그때 당시 아픈 게 뭐냐면 내가 10m를 못 걸었어요. 낳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니까는 김 사장 문 닫아라 이러니까 김 사장님이 커튼을 다 쳐 건강원에 요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아라 하거든. 신문지 쫙 깔아서 바닥에 그래, 바지 벗어라 이래. 바지를 벗고 딱 이렇게 섰어. 여기 서봐라 이래. 딱 갑자기 뒤에서 뭔 소리가 팍 나. 바닥에 피가요. 내 오금 있는 데를 갖다가 무슨 송곳 같은 걸로 찔렀는데 아프지도 않았어. 뭐 막 소리만 나고 이러더만 온 바닥이 핀 거야. 우와 이거 하고 있는데 다리 올려봐라 하는데 다리가 90도까지 올라가. 아 진짜 올라가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파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몰라. 10m를 못 걸었는데 산을 탔다니까. 산을 타가지고 그 대구에 유명한 파괴사라고 있거든. 그까지 가서 108배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108배를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피 흘리고 나니까 나은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야 희한하네. 사실은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하락하니까 뭐 부처님 앞에다 108배를 갖다 매일 했지. 일주일 딱 지났는데 8일째 되는 때 딱 8일째가 기억나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아프네? 다리가 살살 저려오네. 뭐지?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감각이 점점 없어지네. 10일 동안 피 흘리갖고 안 아프구만. 그때까지 수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아 이건 수술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 수술을 동생이 결혼 자금으로 했다. 네? 그건 뭐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수술이 협착증 수술인데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신경이 안 내려가니까 요 뒤를 뼈를 깎아내야 돼. 깎아내야 된다고 뼈를.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이 흘러 내려가야 다리가 신경이 흘러서 걸을 수 있으니까 요를 깎아내야 하더라고. 근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으니 그 동생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못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땡겼죠. 그래서 수술비를 대고 구단에 이제 선수단 총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성준 코치님. 지금 이제 대학교 코치님 하시는데 수술을 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구단에서 도와주는 거 없나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성준 코치님이 그러면은 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상주 협의에서 돈을 떼가지고 수술비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러면은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보전을 좀 해줘요. 멋있다. 성준 코치님이 좀 그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이제 95년 쌍방울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1년을 집에서 누웠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도 안 가고 운동도 안 되고 야구를 정말 못할 때인데 이군 경기를 이제 군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트레이드기 얼마 전에 이제 이군 경기 갔는데 그날은 또 공을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던졌나 봐. 이군 경기 마치고 또 들어오는데 숙소에 들어왔는데 사감님께서 야 현우가 너 트레이너 됐다 이래요. 갑자기. 트레이너가 됐다. 트레이너 됐다 이래요. 처음에 제가 듣기를 예? 뭐 트레이너 코치한 선수한테 트레이너야 이러니까 아니 트레이너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쌍방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냥 뻥찐 정도였어요. 근데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고
트레이드가 원래 1대1이었다더라고요. 최한림이라는 왼손 투수하고 유명선이라는 저 선배하고 트레이드가 1대1이었는데 그 제가 쌍방울 게임 하나를 잘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군 감독님이 그 김현욱이라는 투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위에다가. 그래서 2대2가 됐대요. 아, 거기에 윤혁 선수가 붙었구나. 예, 지금 두산 스카우트 하시는 윤혁 선배가 붙어가지고 2대2가 돼가지고 제가 쌍방울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쌍방울 재정이 좀 안 좋았죠. 그때는 어려운 건 아닌데 팀이 약했지. 그때 내가 쌍방울 트레이드 내가 딱 가니까는 18연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최악이라서 뭐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지? 18연패를. 아, 니하고 같은 숫자야? 그러다가 이제 쌍방울의 김성근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고해 10월 말에 발표가 나죠. 감독님 안 만났으면 아마도 지금의 김현웅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독님 만나고 어떤 변화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삼성으로부터 직원 제의를 받았었거든요. 직원 제의요? 예, 선수 말고 와서 배팅볼이나 운영팀의 직원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왜냐면 야구를 못 하고 있었으니까. 너 성실하니까 와라 이러더라고. 너무 아까워서 1년만 더 야구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김성 감독님하고 이제 마무리 캠프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 본인이 직접 김성근 감독께 찾아가서 폼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때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으시고 모르실 때인데 처음 만나서 삼성에서 온 그냥 2군 투수 정도로 보실 때인데 야간 연습을 마치고 감독님 자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쫓아가서 팔을 잡았어요. 그때 김성 감독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 붙일 때인데 내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가서 손목을 딱 잡으면서 들어가시는데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 뭐냐 이러길래 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해봐라 이러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는 피칭할 때 봐주셨어요. 딱 와서 뒤에 서 계셨어요 이렇게. 그 손목 잡은 그 한 수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이 조금 바뀐. 진짜 그러네. 그게. 96년 쌍방울 마운드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49경기에서 4승 1패, 3세이브, 2.64의 평균 자책점. 아 이때 등판할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세이브를 갖다가 개막 두 번째 게임에만 첫 세이브를 해요. 포로 와서 성적이라는 걸 처음 내요. 하필은 마지막 공이 피자가 후라이가 떠가지고 내가 잡았어. 그게 세이브가 됐어요. 3이닝 세이브거든 그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부산 가서 롯데랑 할 때 첫 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입단 4년 만에 첫 승이잖아요. 그 다음날 기사에 이딴만하게 이만큼 나온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이제 스크랩 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판잣집 아들 뭐 이렇게 해놨고 어머니 이제 울지 않을게요라는 제목이 떴어요. 그거 보면서 뭐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 해 뭐 중간에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1년을 쭉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시즌을 보냈죠. 그 96년. 아 2.63 평균 자책점이면 뭐. 응답하라 1997. 드디어 1997년 역대급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70경기 등판에서 157과 3분의 2이닝 소화, 9원으로만 20승,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88 1위, 승률 90.9% 1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네요. 살도 없어. 송지만 선배다. 다 삼진이네. 저때 탈삼진이 꽤 조금 많았죠. 와, 치태현 코치님도 젊다. 와 대단하네요. 이 시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뭘 딱 깨우치게 되신 건가요? 96년 시즌 마치고 겨울에 이제 캠프 이제 가잖아요. 일본에 오키나와를 갔는데 그 피처들 한 4명 5명이 뭐 남았어요. 시범 경기 기간에 한꺼번에 합류를 안 하고 공을 딱 던지는데 변화구가 카브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 카브가 그냥 이렇게 조금 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던지면 다 죽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각이 딱 잡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까먹었어요. 직구가 이제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회전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직구도 괜찮았는데 카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카브를 카운트를 잡고 직구를 세게 던져나고 카운트 유리하게 만들면은 승부를 무조건 변화구였을 정도로 그냥 오른 타자들은 투나싱 딱 먹고 나면 타자가 불쌍하게 느껴졌어. 그 당시만. 나 던지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왼손은 제가 좀 자신 그렇게 있지 안 했는데 오른손 타자들 딱 나오면
그냥 못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 시즌에 6연투를 하신 적도 있다고요. 네. 일주일에 4승도 해봤어요. 일주일 4승 대박이다. 근데 그게 타이밍이 저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나 지나온 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4승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안 주는 네 번을 던지더라도 상황이 안 오면 못 상황이 안 오면 못 이기는데 꼭 제가 막으면 타자들이 뒤집어 줬어요. 2이닝을 막으면 꼭 뒤집어. 그래서 제가 보면 70경기에 150이니까는 게임당 2이닝씩 던지잖아요. 2, 3씩. 2이닝 조금 넘게. 그러니까 한두 점차 치고 있을 때 감독님이 저를 쓰세요 항상. 동점일 때 잘 안 써요. 이기고 있을 때 쓰지도 않고 꼭 치고 있을 때 쓰는데 그 타이밍에 쌍방울은 유난히 많았어요. 2이닝만 막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올라가면 악착같이 막아요. 2이닝을. 그때 공도 괜찮을 때니까. 그러면 타자들이 그 2이닝, 3이닝 안에 뒤집어줘요. 꼭. 내가 20승을 몇 년에 걸쳐서 이거 재밌는 얘기 또 있네요. 김현욱 선수가 18승을 거두고 있을 즈음 김성근 감독은 앞으로 8승은 더 해야지라는 인터뷰를 했대요. 실제 가능한 페이스였나요? 제가 놓친 게임 지금 기억나면 22승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게임을 놓쳤어요. 삼성 게임을 하나 놓쳐가지고 21승 되는 게임을 놓치면서 그때 제가 MVP 놓쳤거든요. 근데 20승하고 21승하고 또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면 둘 다 엄청 대단한데요. 근데 하여튼 21승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비겨요. 그 게임을 제가 점수를 줘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이제 뒤집어서 승리 투수 요건이 딱 됐는데 그 다음 이닝에 또 던졌거든. 그 3이닝째인가를 또 던졌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빗 맞는 안타 에라 나오면서 동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게임이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기면 21승이었고 그걸 이김으로써 삼성이 준 플레이오프에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이겼으면. 근데 그 게임을 비기는 바람에 쌍방울하고 준 플레이오프가 승립이 돼요. 그러면서 그 게임 준 플레이오프 가서 제가 2패를 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져요. 나는 그 게임이 제 인생에서 제 그 캐리어 중에서 제일 아까운 게임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래서 대단한 시즌 이후에 무릎 부상이 와서 수술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수술해야 되나 이러면서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고 그 시즌 97년을 그렇게 마치면서 감사한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바닥서부터 올라온 사람인데 제가 그 20승 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참 많이 했거든요. 했던 말 중에서 한 90%가 나는 지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던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수술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려도 되나 할 정도의 행복 그런 거 있어요. 수술 이후에 98년에도 13승 거두면서 성공 시즌은 보내게 됩니다. 와 97, 98 시즌 2년 동안 구원 투수가 287이닝을 소화를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창희 해설위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이 기록은 절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1999년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재정난으로 주축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김기태 선수 등과 함께 현금 20억과 함께 삼성에 12월 24일 날 발표가 나요. 트레이드 발표가 현금 20억에 김기태 감독이랑 그때 김기태, 김현욱 삼성에 이제 선수 2명하고 20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드가 되는 걸로 발표나. 입단 당시에는 삼성에서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지만 이제 완전히 입지가 달라졌잖아요. 알아왔지 않느냐면 근데 기분 좋게 이제 삼성에 돌아왔던 것 같고요. 지금 지난 얘기 좀 백넘버가 제가 이제 뒤에 넘버가 46번인데 지금 정혜영 선수의 아빠 정혜열 이군 감독님 그때 46번을 달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쌍방울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감독님이 네 번호 몇 번 달고 싶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46번이 괜찮지? 계속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거지. 참 철이 있었다 하면은 조금 눈치도 보고 뭐 이러면서 저 선배가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먹어도 철이 없었나? 내가 46번 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 이게 정일 코치를 부르더라고. 그래 현욱이 46번 단다는데 괜찮지? 이러는데 예 괜찮습니다. 조금 미안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번호 때문에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특히 2002년은 10승에 승률 100%로 승률 왕 등극하면서 제2의 전성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팀에서 필승조로 활약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함께했어요. 프로야구 20년째, 네, 20년째 되는 해에 삼성이 첫 우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승률 1위 이제 10승 무패. 10승 무패하게 될 때 8승으로 3게임 난간하고 8승이었어요. 두 자리 승수 이상이 돼야 승률 1위인데 부산에서 한 게임은 쉬어라 그래서 쉬었고 2게임 남았으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도착한 첫날에 하다 보니 9연승을 했어요. 9승 무패가 된 거야. 9연승 했으니까 9승이니까 한 게임 남아서 진짜 끝이다 이러는데 마지막 날 시합을 하는데 이제 선발 투수가 뜩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게임이 연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지막 게임이 던질 투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 전날 3이닝 던졌으니까 쉬고 있는데 마행 선수가 그때 와가지고 야 준비해 이래. 야 나 어제 던지고 오늘 안 해도 돼. 이기겠다 하자. 오늘 스파이크를 슬 끈을 묶었어. 끈 묶고 있으니까 진짜 투수가 구해됐는데 던질 투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님 김응용 그때 이제 지금 협회장님께서 그때 감독이셨는데 현우가 다음부터 던지래. 연장 3회 던졌잖아요. 나 이거 던지가 무조건 먹는다 생각하고 맞고 이겼습니다. 그렇게 또. 근데 그 게임의 결승 홈런이 그 승엽이에요. 그거로 승엽이가 연장 가서 쳐가지고 승엽이도 홈런 1위, 저 승률 1위, 한국 시리즈 우승도 하고. 와, 최고였네요, 진짜 돌아와서. 그 이제 연장 안 갔으면 타이틀 홀더가 조금 바뀌었겠죠. 여러 의미로.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은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 FA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2003년도 시합을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제법 나름 중요한 임무를 맡아가 많이 던졌어요. 2003년도도 아마 8승가를 해가지고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 다음 해가 FA인 것도 알았고. 근데 2003년 포스트 시즌 현대랑 하는데 팔꿈치가 좀 안 좋은 걸 갖다 그때 좀 느끼겠더라고. 2003년 마치고 내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캠프 가서도 굉장히 피칭도 많이 하고 참으면 아파도 그 당시에 스트라이크 존이 이제 아래 위로 커진다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내가 더 좋은 성적 내겠다 싶어서 팔을 내려서 업슛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렇게 하면서 팔이 더 무리가 왔나 봐. 그래서 2004년도에 봄 시합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개막부터 해가지고 팔을 못 들겠더라고요. 주사를 이제 트레이너 몰래 많이 맞았죠.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너무. 그래서 5월달인가 6월달쯤 됐는데 저 때문에 지는 게임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고참으로서 너무 팀에 민폐고 이래가지고 투수 코치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코치님 제가 고참인데 팀에 도움이 정말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정비를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양이라는 그때 투수 코치님께서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네가 그런 책임을 안 느껴도 되니까 네가 있는 것만 가도 괜찮으니까 안 가도 된다라고 이러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쫄랐던 것 같아. 그때 선동열 감독님이 수석 코치였거든. 수석 코치한테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당신이 얘기해 놓는다고. 부르시길래 갔더만은 네가 2군 간다 그랬냐? 그럼 내려가서 10일 있다 보자. 잘 쉬고 내려가게 돼 2군에. 그래서 MRI를 찍었더만은 인대 완전 파열로 나왔어요. 근데 파열이다 보니까는 파열 소리 들으니까 팔이 더 안 움직이는 거야. 그전에는 그래도 참고 던질만 했더만 파열 소리 딱 듣고 그날 양치를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제 지정병원이 있잖아.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는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해주겠대요. 나이도 많고 너무 많이 상처 입어서 이 팔로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조금 재활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그때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내려와서부터 재활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웨이트를 시작해요. 체중도 웨이트 하면서 91kg까지 찌우고 근육질로 다 바꿨어요, 몸을. 그래서 근육 체지방이 6까지 뺐어요. 그 보디빌더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뺐어요. 그래서 2005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내가 웨이트를 이만큼 하고 준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길 수 있어 하고 이제 삼성의 첫 괌 전지훈련을 가게 돼요. 이틀 만에 눈물 나서 못 하겠더라고. 아파서 던지지 못하겠어요. 공 이거 하나를 못 이기더라고. 웨이트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조기국도 하죠. 사실은 그때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인대 접합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일본에 오사카 병원을 갔었는데 인대 수술하지 말고 신경 이전 수술하고 뼈 조각 제거만 하고 재활하면 되지 않을까? 석 달이면 돼라는 그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FA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한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재활 열심히 하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은퇴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얘기하게 돼요. 5월달에. 제가 선수 생활 시작할 때 잘하지는 못했지만 늘상 가지고 있던 게 내가 밀려갖고 관두는 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스스로 관둬야 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면 애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자리만 차지하면 그런 선수가 될 것 같아서 은퇴 결정을 제가 내려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그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다 존중해 주죠. 뭐 그 전에 이제 이미 아픈 걸 아니까 집에서는 내가 매일 아픈 거 갖고 싸우는 걸 보니까 무릎, 허리, 뭐 어깨 그때 어깨도 와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팔을 이렇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인데 야구를 한다고 한들 지금 예를 들면 팔꿈치가 나았다 한들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정상에 있을 때 정상은 아니겠지만 조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남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간두자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두 번째로 은퇴식을 거행한 선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유중일 감독이셨고 은퇴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은퇴식을 갖다가 이제 해주신다고 구단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감사한데 날짜는 어느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주말 경기에 맞춰서 은퇴식 날짜 잡혔어. 근데 은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식 내용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진 액자는 내가 하나를 해둬라고 얘기를 했고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막 재미나게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게임 시작된 30분 전에 이제 김현욱 선수의 은퇴식이 거행되겠다 하는데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마이웨이가 딱 깔렸는데 그런데 그 전에 막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목이 확 맥히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한 게 선수님 감독이 바로 불펜 코치로 하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지냈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은퇴식 하나보다 뭐 그러고 야 나 멋있게 딱 얘기해야지 뭐 멘트를 어떻게 할까 혼자만 그렇게 했는데 음악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서 눈물만 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전광판에서 화면이 딱 깨지더라고. 엄마 나오지 아빠 나오지 멘트를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뭐 고생했네 엄마도 그랬네. 우리 엄마가 무조건이네. 뭐 우는데 목이 메이고 눈이 앞도 안 보이고 눈은 붓고 원래 눈물 많은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 그 해가 왜 슬픈 해냐 이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아버지가 암 수술을 그 해 저보다 한 달 앞서서 하셨어요. 그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살이 빠진 상태로 이제 화면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눈물 더 나지. 뒤에 이제 기자가 집을 한번 오셨는데 그거 얘기 모내가 떠오르잖아. 아버지 얘기하다 울고 아버지 눈물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 조금 눈물 많은데 계속 그런 걸 묻다 보면 그렇게 은퇴식 그 한 날에 조금 울고 마지막에 쉬고 하고 집 식구들 다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구단에서 별로 훌륭한 선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단 내에서 그렇게 행사를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좀 크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인사를 했었어요. 통산 519경기 71승 31패 22세이브 883과 3분의 1이니 통산 평균 자책점 2.99 역대 500경기 이상 출장한 언더 투수 중 2점대 평균 자책점은 딱 2명 정대현, 김현욱 선수뿐이었습니다. 정대현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하고 내가 또 딱 두 명 지금 깨지지 않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승왕 밀어주기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뭐 김성근 감독이 만들어준 다승왕이냐 밀어준다고 뭐 20승 되냐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20승이라는 게 언뜻 보기에 이게 가능해? 아까 뭐 심상위원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는 수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9승을 전반기에 내가 9승 2패를 하는데요. 신문에서 이제 말이 나온 게 김현욱 투수가 풀면 선발 투수가 뭐 예를 들면은 감독이 그걸 쓰기 위해서 김현욱을 푸니까 선발 투수들이 뭐 긴장하는 시간이 다가왔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20승 가운데 혹시 뭐 여기서 프로필을 찾아보셨는지 기록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발 투수가 승을 뺏기고 구원 투수가 승을 만들어 주려면 선발 투수가 5회 이전에 이기고 있는 게임에 나와야 돼요. 그러고 두 번째 나간 투수들이 그 5회를 넘어가면 승리 투수 요건이 주어져요. 그죠. 나머지는 다 지거나 비기고 있을 때 나간 투수가 막았을 때 타자들이 그 다음 해를
역전을 시켜주면 자기한테 선발 승리 투수의 요건이 주어진다 그죠? 그 게임을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2게임, 많으면 3게임이고 많으면 2게임이에요. 선발 투수가 내려온 게임을 제가 다음에 바로 들어간 게임은 2게임 아니면 3게임이에요. 대부분이 다 비기거나 지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 제가 올라가서 막아서 타자들이 역전을 시켜줬는데 20승이라는 숫자가 좀 정말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만들어줬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게임을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게임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20승을 하고 제가 투수상도 못 받았고 MVP도 못 받았고 아무 상도 그 해 없이 지나갔어요. 만들어주기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근 감독의 어떤 쌍방울이라는 팀의 어떤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에 누가 상을 받았어요? 이대진 선수가 투수상을 다 받았어요. 솔직히 이거를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때 그 기자분들이나 안 그러면 주변의 여론들이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다 하면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거. 비록 9원승 20승이 선발 17승보다 못하긴 하겠지만은 안에 내용이 157이라는 이닝을 던졌고 그 다음에 방어율이 1.1대였고 그죠? 그 게임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런 논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나서 조금 솔직히 억울한 면도 억울하다 하면 좀 웃었나? 근데 저는 뭐 저도 투수를 해봤지만 아무리 밀어줘도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밀어주면 뭐해. 맞아. 그 당시 그 얘기했대요. 만들어준 20승이라면 어떻게 평균 자책점 1위를 했겠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당시 쌍방을 주장했던 김기태 선수는 투수가 자신감을 갖고 던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투구 내용은 천양지차인데 현욱이는 최근 자그의 기록이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지자 자신감을 잃은 듯한 표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논란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뒤에 김성 감독님이 저하고 일본에서 코나미컵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기자들한테 당신 때문에 투수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푸대접 받았던 애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때 뭐 저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감독님도 밀어주려고 하신 것보다는 이기려고 하셨고 저 또한 이기기 위해서 던졌고 그게 결과로 왔는데 평가 좀 절하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팬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여론 기자분들 뭐 그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셨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조금 아쉬웠다 뭐 정도. 자, 두 번째는 인터넷 카페 운영. 김현욱의 맛있는 야구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진 뭐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은퇴를 하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자 야구 선수로서 당신이 저 밑바닥서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성공을 이만큼 이뤘는데 당신도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야구로 받은 사랑을 야구로 돌려주는 건 어떻노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이제 저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일반 이제 사회인들이나 일반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야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라 하고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때 이제 시작한 일이 자선 경매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사정 얘기를 해서 기부를 받아요. 글러비든 뭐 유니폼 사인이든 사인볼이든 해가지고 그 돈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경매를 해서 벌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썼냐면은 홀부모 밑에서 회비를 못 내는 애들을 1년에 정기적으로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3명 정도 그 선정을 각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저 카페 매니저가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회비 한 달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3명한테 대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운영하다가 뒤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삼성의 도박 사건. 그때 제일 많이 이제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도박에 연루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제 사이트의 운영이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액수를 다 못 와가지고 작년에 제 모교에다가 조금 내고 그냥 끝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 뭐 요미우리 연수 당시 하라 감독에게 친필 붓글씨, 아베 포수 미트, 이승엽, 아베 뭐 포수 로이스터 미트, 감독. 이승엽 글럽 이런 거 비싸게 받았어요. 카페 경매에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120만 원 이렇게 발리기도 하고
아 심창 해설위원도 미리 만나셨으면 기부 많이 하셨을 텐데. 수창이는 달라고 했으면 다 줬을 거야. 기부천사하잖아요. 글러브 근데 문제는 저 글러브를 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좀 없어. 아니 글러브 정가 정도는 내겠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선수들이 참 정성껏 내놨는데 안 사가는 거야. 저도 이제 저희 공을 이제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강아지 개가 물고 다니더라고 던지면 사인볼을. 하여튼 선수들한테 참 지나갔지만은 고맙고 그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린 친구들 야구하는데 조금 도움 준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코너 나에게 땡땡땡이란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에게 1997년이란? 응답하라 1997. 담백하게 하면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인 건데 97이라는 하는 걸 하면은 다시 돌아가도 너무 행복한 시기고 그 해에 뭐 일어났던 일은 지금부터 순서를 다 해도 다 기억할 정도로 좀 머릿속에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현욱에게 언더 투수란? 질문이 억수로 날카롭게 파거든요. 이게 살기 위한 어떤 그 맞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투수로서의 매력이라 하면 나는 오바보다 여기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옆으로 던지는 애들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지금 유소년 가르치잖아요. 정말 개성이 강하고 역대로 뭐 지금 뭐 잘 던지셨던 어떤 언더투수 분들 보면 정말 독특하시고 개성 강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언더투수는 야구의 어떤 정점에 있는 개성이 강한 선수들의 전유물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언더 월드컵 질문을 던져. 언더 투수 최고. 네, 언더 투수 최고. 우규민, 심창민. 우규민이지. 우규민이요? 기술은 우규민이가 난 그렇죠. 최고라고 봐. 네, 기술은. 우규민 선수를 엄청 높게 평가하시네요. 우규민 선수는 자기가 체력적인 약한 부분을 기술로 다 커버가 되는 친구예요. 맞아요. 감각도 네. 좋지만은 자기 밸런스를 갖다 최대한 다 써요. 그렇게 좋은 몸이 아님에도 속도도 다 내고 그 감각 그 안에서 공을 다 뿌리내니까 기술적인 면으로는 제가 보기엔 최고라고. 그러면 권호준, 우규민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잘 나갈 때 공으로 따지면 권호주기가 좋겠지. 근데 기술만 놓고 보면 우규민. 우규민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규민, 정우영. 우규민이라니까. 정우영보다도? 정우영은 좋은 공을 갖고 있고 네. 좋은 속도도 갖고 있고 그러지만 야구를 보고 하는 거는 우규민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규민, 김현욱 코치. 우규민이지. 진짜요? 우규민, 이강철 선배. 우규민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우규민, 병현, 김병현. 나는 박충식. 박충식. 박충식 전성기 때 공을 보면 저렇게도 공을 잘 던질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 보게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충식, 이강철 선배. 그렇게 하지 마야. 이강철 감독님 보실라.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스토킹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너무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동안에 사석에서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팬들 분들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좀 안타까운 거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방송 처음인데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지만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창희 해설위원 어떠셨어요? 저는 그 월드컵 언더투수 더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코치님하고 많은 이야기, 코치님이 또 야구 일대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뭉클한 면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좀 항상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온 나라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뭐 다 그렇겠지만 야구계 그다음에 프로야구가 많은 팬들이 인지해서 입장하고 계세요. 저도 야구로 이만큼 지내왔고 사랑도 받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된 팬분들의 사랑으로 프로야구가 점점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